이행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생리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불면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몸 전체의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 기분 조절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가족 불화가 시작이 돼요. 리스크가 2배 이상 올라가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권유해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 세란의원 대표원장 김수연입니다. 폐경기랑 갱년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폐경기는 말 그대로 생리가 안 나온 지 12개월, 즉 1년이 됐으면 그냥 폐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갱년기는 사실 폐경기 전후 모든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심텀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상들인데, 여성 호르몬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사람에 따라서 증상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 증상들 중에 하나가 우울감, 기분, 이모셔널 언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분 조절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나기도 하고,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요게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우울감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열 조절도 안 돼. 체열 조절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냥 열이 훅 올라요. 남들은 에어컨 트는데 나는 춥고, 남들은 막 춥다고 이불 덮는데 나는 혼자 막 선풍기 틀어야 되고 이런. 그리고 식사할 때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뚝뚝 떨어져서 약간 눈치 보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고구마처럼 확 달아올.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 있으시다면 내가 이제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마침 생리 불순이 시작돼. 생리를 이제 지난달에 했는데 이번에 건너뛰지? 이번에는 왜 양이 이렇게 적어지지? 이런 거. 그래서 생리의 불규칙성과 생리 양이 점점 줄어든다와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폐경 이행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쭉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생리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딱 폐경이 되는 시기가 이제 1년 정도 돼요. 근데 갱년기 증상들은 그 이전부터, 보통은 갱년기를 겪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도 된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 60대까지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그런 증상들, 이제 막 화나고 열나고 이런 건 없는데 또 증상이 바뀌어. 막 밤에 잠이 안 와. 막 양 1000마리, 10,000마리 다 새도 막 말똥말똥. 그리고 뜬 밤 샜는데 낮에도 도저히 잘 수가 없고. 이러면서 이제 수면의 불규칙,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불면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몸의 건조함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마름, 눈 건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의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이제 이런 거. 근데 가족 불화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원래는 평소에는 별로 이제 신경질 안 하고 화 안 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말을 탁 해서 컨트롤이 안 돼. 화가 확 나는데 상대방은 내 지금 이 호르몬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상대방은. 또 그분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정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기를 되게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질병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몸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갱년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겪는 질병, 골다공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데,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면서 L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런 거 있잖아요. LDL이 확 높아져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생기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 즉 갱년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갑자기 내가 심혈관 질환이 생겼다, 협심증이 생겼다, 이제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뇌질환 중에서 혈관성 알츠하이머 증상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알츠하이머 리스크가 2배 이상 올라가요. 이게 이제 뇌 신경절단 물질과 관여하는 증상인데,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시기, 즉 갱년기 시기에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권유해드려요. 네, 나는 뭐 우리 집안에 치매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누구한테 예고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미리부터 관리하면은 예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다 우리 몸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는 갱년기다. 그래서 갱년기는 폐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이고요. 폐경기는 폐경으로 가는 즉 폐경 이행기에서 딱 폐경이 되면 이걸 폐경기라고 하고, 갱년기는 폐경이 된 그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어서 갱년기는 이만큼, 폐경기는 요 시기를 말한다. 조기 폐경은 보통 40대 이전에 폐경이 됐다면 너무 빨리 폐경됐다, 조기 폐경이다. 근데 이제 조기 폐경이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되냐, 여자들은 막 그 생리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순간이 너무 사실은 귀찮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뭐 생리 월경 뭐 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경 시기를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생리를 한다는 것, 즉 여성 호르몬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건 이제 바로미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기 폐경은 보통은 이제 한 30년 이상 생리를 한 이후에 폐경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폐경한 것을 그냥 대략 조기 폐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전에 폐경됐다라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디에서? 난소 기능에서. 그래서 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단순히 폐경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의 증상들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에서 폐경, 생리, 뭐 조기 폐경, 갱년기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심텀은 보통은 이제 생리가 끊어질 때는 갑자기 규칙적으로 막 하다가 딱 이렇게 끊어진다기보다 뭔가 불규칙성이 이제 서서히 동반이 돼요. 그래서 28일이나 30일이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생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한 20일 주기로 빨라졌다든가.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심텀은 불규칙성이 동반된다. 그래서 일단은 생리 불순 또는 이제 불규칙, 생리양 이런 것들이 규칙성에서 떠나고 뭐 생리양이 점점점 줄어든다든가, 생리가 뭐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건너뛴다든가 이러면서 생리의 규칙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30대 중후반인데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양이 준다, 이러면 빨리 검사 시작해서 폐경을 늦추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해요. 이거 치료 가능하십니다. 여성 호르몬 농도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서라도 한 10년 이상 내가 여성 호르몬 농도가 좀 몸속에 유지되어야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폐경은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요거는 먼저 체크해서 일단 조기 폐경을 막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기 폐경의 원인 중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는 게 뭐냐면 흡연하고 음주예요. 흡연과 음주, 그다음에 니코틴과 알코올은 난소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과도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난소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조기 폐경이 유발되고, 조기 폐경이 일어나면 여성의 삶에서 노년에, 즉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골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대사성 모든 증후군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복부 비만이나 체해 지방이 많아지는 것, 요거는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몸 관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면 일단은 조기 폐경을 막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금주, 금연 요거 지켜주세요. 그리고 조기 폐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알려져 있는 거, 이거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너무 식상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에 그냥 가볍게 슬렁슬렁 이런 것보다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심박동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한 20-30분 정도 하는 것으로 폐경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폐경을 늦추는 방법, 그게 결국에는 노화를 늦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폐경을 늦추는 거, 귀찮은 거를 오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안티에이징이죠. 그래서 내가 돈 안 들이고 안티에이징 하는 방법이
일주일에 두세 번, 2, 30분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운동. 너무 간단하죠? 네, 요거 하시면 폐경도 늦추고 건강하고 안티에이징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음식도 있어요. 그 음식들은 이제 비타민 E, C, D, 그 다음에 오메가3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항염증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몸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CRP라는 염증 수치가 점점 더 높아져. 뭐 특별히 감염이나 뭐 어디 다쳐가지고 염증이 생긴 게 아닌데도, 왜냐하면 세포가 이제 죽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세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서 염증 세포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성 염증이라는 그런 수치로 인식이 돼요. 그런 염증을 얘네들이 개선을 해주는 게 그런 오메가3나 뭐 코엔자임 Q10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리고 굳이 과일을 이제 선택을 하자면 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뭐 이런 베리류. 그래서 뭐 이런 베리류 과일에 항산화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견과류, 씨앗류 요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만약에 이제 뭔가를 선택해서 드실 때는 이렇게 이런 식습관을 좀 잘 익혀서 나를 좀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과격한 운동하고 너무 과한 다이어트, 얘가 생리불순의 원인이에요.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제 칼로리를 너무 많이 제한하는 그런 식습관 하시면은 이런 분들 생리 안 합니다. 건너뛰어요. 그리고 막 너무 단백질만 막 먹으면서 몸 만들겠다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겠다고 그러면 신장 기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리불순 반드시 찾아오고 갑자기 폐경이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이런 우리 칼로리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인 단백질 섭취만 한다든가 극단적인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난소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조기 폐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이,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 우리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엄마들이 건강해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엄마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엄마들의 건강은 크게 보면 이제 여성의 건강이죠. 그래서 여성의 건강에서 가장 기준, 핵심 축이 되는 게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생리의 규칙성이었다면, 일단은 생리가 끝나고 폐경이 된 이후부터는 호르몬 없이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앞서서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운동하고 이제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잠을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돌보고 뭐 남편 이제 뭐 준비시키고 이러면서 아침에 많이 못 주무시잖아요. 일찍 주무세요. 드라마나 영화, 뉴스 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건강이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지켜내면 그 다음날 기분에 이제 점수를 매기자면 이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었을 때 아침에 깼을 때의 콜티졸 레벨하고 7시간 이상 잤을 때 콜티졸 레벨, 콜티졸이 이제 몸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딱 일어나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려면 전날 잠을 7시간은 자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이렇게 치이죠. 집안에서는 근데 잘 안 돼. 집안에서 나 혼자 있을게 이래도 뭐 엄마 뭐 이제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뭐 딱 10분만이라도 가까운 카페나 아니면 밖에 산책, 공원, 학교 앞이라도 혼자 이렇게 10분 정도 내가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정리되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가족들을 좀 내가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만끽하시면서 혼자 자기 건강 챙기고 하루에 20분, 30분이면 앞으로 얼마든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운동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0분, 10분, 10분 이렇게 하루 3번 나누어서 하는 운동들 하면서 자기 시간을 한 10분 정도 커피 마시고 생각하고 음악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뭔가 내 몸도 내 마음도 좀 건강해지면서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좀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이에요. 그 얘기는 내 체중을 제일 많이 받아낸다는 얘기죠. 무릎은 하루에 수천 번을 움직인대요. 네. 앉고 일어서고 걷고 움직이고 무릎이 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 건강에 가장 핵심 요소인 안에 있는 연골은 재생이 안 됩니다. 요즘 줄기세포 주사 이런 거 해서 재생이 된다는 하는데 엄청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몇 천만 원 막. 그런데 그런 몇 천만 원 들여서 재생되는데도 시간도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무릎은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무릎은 여러분들 과체중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좀 늘어나면 무릎 통증이 있다. 요거 경험하신 분 많으시죠? 그래서 내 그 건강의 바로미터처럼 사용을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릎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노후에 내 자유를 보장합니다. 무릎이 건강에 움직이잖아요.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고 누구 손 빌려가고 막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내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면 무릎이 건강해야 됩니다. 무릎 건강 지금 지키셔야 내 노후가 자유롭다. 요거 잊지 마시고 무릎 건강에 대해서 꼭 신경 쓰세요. 과사용, 그다음에 부적절한 사용, 크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요. 과사용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과도하게 굉장히 많은 사용, 말 그대로 이제 오버유즈인데요. 이 과사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 하면서 보통 테니스 아니면은 축구 이런 거 할 때 테니스 할 때 막 하다가 갑자기 딱 정지하는 순간에 크루시에트라고 그 십자인대가 쫙 나가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 할 때도 십자인대 나가고. 이제 이 십자인대가 나가는 건 무릎은 이제 위쪽 허벅지 근육과 아래 정강이 뼈가 만나는 그 관절인데 이 두 개의 힘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될 때, 그때 손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급격한 정지, 이런 행위가 필요한 스포츠, 요럴 때 이제 굉장히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 부적절한 사용. 요거는 우리 한국 그 자식 문화에서 좀 많이 있죠. 무릎을 꿇는다거나, 앞바다리 많이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시골에서 밭 이런 거 가꾸실 때 이제 쪼그려 앉아서 하신다거나 해서 무릎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그 행위. 그런 상태가 무릎 손상의 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바닥에 앉을 때 우리가 바닥 생활을 많이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일부러 무릎을 꿇고 앉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바다리 할 때 이제 식당이나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제 방석 놓고 앉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너무 오랜 시간에 한 자세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연골과 인대, 그 다음에 슬개골이라고 무릎 앞쪽에 그 뚜껑뼈처럼 동그란 뼈 있잖아요. 그 뼈 뒤쪽에 연골이 손상되는 그런 무릎 연골연화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무릎 속에 압력을 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런 정도. 그리고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퇴행성. 퇴행성은 나이 들어가면서 무릎 주변 부위, 인대, 근육, 근막, 연부 조직 애들이 이제 점점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안쪽에 연골도 이제 점점 소실돼가는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 무릎을 너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당한 방향과 적절하게 바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셔야 무릎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릎 손상은 과사용과 부적절한 사용 크게 나누고 또 아주 대부분 많은 원인이 이제 퇴행성은 늦출 수 있다. 무릎 손상의 주요 원인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사용, 부적절한 사용, 그 다음에 퇴행성. 근데 부적절한 사용에서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은 내가 적당하게 사용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O다리, X다리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발목을 붙였는데 무릎이 떨어지는 이제 무릎 공간이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고 발목을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무릎만 붙고 발목은 떨어지는 이런 X자형 다리의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절염이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권유받고 있죠. 국민병처럼 알려져 있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40대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60대 이후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근육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근력 운동이나 그런 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리의 정렬 상태가 틀어져 있는, 즉 오다리나 X다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렬 상태를 바르게 하면 일단 퇴행성 관절염의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 이렇게 회전해 있다든가 무릎이 벌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무릎만 붙고 발목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다리가 똑바르지 않다. 11자가 아니야. 이러면 일단은 바르게 하기 위한 연습을 하시면 좋아집니다. 얘네들은 뭐 통자, 무릎은 관절이에요. 일자 다리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근육을 방향을 정렬 상태를 얘네들을 적당하게 활용하거나 운동 동작을 연습하시면서 정렬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 요것을 먼저 연습하시면 무릎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많이 걷고 뭐 많이 움직이고 뭐 등산 가고 요런 거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또 어른들이 좀 뭐 줄넘기 이런 건 안 하시겠지만 줄넘기 잘못하다가 연골 찢어져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줄넘기는 가능하면 5, 60대 이후에는 이제 그 정도 체력이나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줄넘기. 그래서 근육을 만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연골 찢어지니까. 그리고 과격한 운동, 과체중 운동. 그래서 이렇게 왜 무게 드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이게 허리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앞으로 쭉 밀려가면서 연골이나 인대, 뭐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체중, 그다음에 과격한 충격받는 운동. 그래서 점프를 한다거나 무릎은 이제 또 이렇게 회전을 이제 심하게 하는 그런 무용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무릎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이것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예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근력이 없는데 운동을 시작한다면 무릎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이 심하거나 과격하게 체중을 많이 싣거나 또는 급격하게 정지를 하거나 또는 회전을 하거나 이런 운동들은 이제 무릎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무릎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무릎에 압력을 주는 행위를 좀 적게 하셔야 돼요. 무릎에 압력이 높아지는 행위는 쪼그리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하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런 자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이것도 무릎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연골이나 인대가 약해지거나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뻑뻑해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그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약에 무릎에 뭐 이제 뭐 딱딱 소리가 나, 움직일 때마다 왜 딱딱 소리 나시는 분 있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날 때 하고 이렇게 좀 뻑뻑한 느낌?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무릎이 딱 잠기는 느낌, 이런 느낌을 느끼시면 요거는 빨리 해결하시면 관절염까지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또 다시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기의 증상들을 경험하시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약을 처음부터 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만 듣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팁들을 얻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무릎을 이제 아껴 쓰는 행동 중에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강화시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은 정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시고 근육량 투자하시고 근력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내 근육의 예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 붙잡을 수 있어요. 무릎만이 아니에요. 네,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을 사용하면 모든 대사 질환에도 그 근육들이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 단단하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리스크가 8배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 살아가시면 무릎 안 아프고 살 수 있어요. 거기도 하나 팁을 더하자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은 이제 막 열심히 운동했어. 근데 종아리 근육 운동이 안 되면 또 이제 발목 사용이 안 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또 제2의 심장이죠. 종아리 근육을 이제 이완 수축하고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또 간단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계단에서 이제 뒤로 쭉 내리면 뒤쪽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잖아요. 이런 연습하시고 까치발 들면 종아리 근육을 확 수축시킬 수 있어요. 까치발 들었다가 내렸다가 까치발 들었다 내렸다가 이런 거 하루에 한 20번, 30번 요 정도만 하셔도 혈류량 개선이 돼요. 심장으로 이렇게 역행해서 혈액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물 성분이다 보니까 역행해서 위로 올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종아리에서 이렇게 짜주면 혈액이 심장으로 잘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심장으로 모인 혈액이 또 혈류를 금방금방 짜면서 전신에 혈액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순환되죠. 근데 만약에 체액 저류라고 해서 내가 오래 서 있고 앉아 있고 하면서 이렇게 다리가 이제 밑으로 쏠리고 혈액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죠. 왜 이렇게 뭐 오래 일하다가 이제 신발 신고 딱 나가려고 하면 이제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 안 들어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종아리 운동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자다가 중간에 한두 번 깨실걸요? 왜 깨시냐면 이 밑으로 내려가 있던 부종들, 세포 외액들이 자려고 딱 누우면서 이제 심장으로 쭉 올라와요. 누우면 심장으로 올라와서 순간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제 콩팥에서 걸러내는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다가 계속 새벽에 깨. 이런 분들,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깨시는 분들은 종아리 운동 해보세요.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평소에 무릎 관리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앞쪽에 단단하게만 하면 되냐? 사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측근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무릎 관절이 안으로 기울어지면서 압력이 자꾸 안쪽에만 실리는 보행 습관 때문이에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다 이제 반월상 연골이 내측, 외측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내측 반월상 연골의 소실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90 몇 프로죠. 그게 이제 무릎 관절이 기울어지면서예요. 그 기울어지는 건 다리 양쪽에 안쪽과 바깥쪽 근육 중에 안쪽, 즉 내측 근육이 조금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무릎 관절이 안으로 기울어지면서 내측 연골 소실이 일어나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다리 무릎 안쪽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칭은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다리찢기처럼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허벅지 안쪽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안쪽 내측 근육이 쫙 이완되시는 걸 느낄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시면 고관절도 건강해지고 무릎 관절도 유연해지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측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사실 이 관절 안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액부터 시작해서 인대도 수분감이 떨어지면서 손상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 엄청 많이 마셔도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장 점막이나 이런 데 점막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수분의 흡수 능력도 떨어져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얘네들이 다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 흡수가 되는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가 잘 흡수가 되냐? 이온을 띤 물이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정수기물 이렇게 그냥 다 필터가 걸러주는 거, 이온이 하나도 없는 거, 요거는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미네랄 워터 요런 거 드십시오. 그래야 흡수력이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도 물이 잘 흡수될 수 있어요. 흡수를 잘 시키려고 만든 게 포카리 스웨트잖아요, 이런 거. 근데 포카리 스웨트가 사실은 딴 거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 음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장 점막에서 쫙 들어가요.
물은 이제 이온을 띠고 있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어르신일수록 사실은 정수기 물보다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을, 또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웠던 게 보리차물 있잖아요. 그냥 맹물, 생수 이런 거보다 이제 거기에 보리차가 들어가면 이온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 보리차가 더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관절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들 많이 드시죠? 뭐 우리 환자분도 항상 얘기하세요. 글루코사민 먹어도 돼? 막 이러는데 글루코사민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관절 치료제는 아니란 얘기죠.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즉 도움되는 거 다 드셔도 되는데 그게 마치 관절 치료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산화제,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 E, C, 그다음에 오메가3. 얘는 왜 필요하냐면 항산화제는 곧 항염증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속의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절염이잖아요.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감염에 의해서 막 피 고름 나는 그런 염증이 아니고요. 일단 마찰성이라든가 퇴행성, 점점 소실되는 그 과정, 정상에서 벗어난 과정을 우리가 크게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염증의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애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타민 E, C, 오메가3 이런 거는 뭐 골 관절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전신 안티에이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요건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칼슘, 비타민 D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고농도 칼슘만 섭취하실 경우에 오히려 뼈나 관절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혈중에 이제 석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칼슘을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합제제가 있어요. 얘네들을 좀 선택하셔서 드시면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칼슘, 비타민 D가 하나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항산화제, 그리고 글루코사민을 비롯한 기타 관절에 도움되는 건강보조제 괜찮습니다. 뭐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극심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무릎을 조금 건강하게 오래 쓰고 싶다, 지금은 좀 괜찮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셔서 드시면 관절을 유연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